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씨가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식 대선 후보로는 처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다는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다 라면서 선대위 구성을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면 교체가 아니라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전면적 이선 후퇴론에 사실상 선을 끈 셈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김종인 역할론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장정에 당연히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그분의 경륜을 정권교체 장정에 참여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출범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직 자체가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캠프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호남 진보적 인사들도 영입했지만 더 많은 영입과 역할 부여를 통해 확장성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대 조직 구성부터 중도 확장 철학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라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한국 정치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역할이나 기회에 비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했네요. 충분히 뛰실 수 있게 지켜보고 응원해 드려야지 지금 시작한 분에게 단일화 이야기는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안철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두 분 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다.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원팀 지원을 끌어낼 보안을 묻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둘러서 크게 부담 드리는 것도 도의가 아니다. 꾸준히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 세대의 취약한 지지세를 확장할 보관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래서 어제도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는데 많이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라. 청년의 입장에서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갖는 대선 후보로서 내년 3월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이준석 카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후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에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형태라 당과 잘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를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간주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당과 후보와 선대 조직은 전부 일심동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대결에는 자신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로 상징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연합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 시대정신을 거스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청와대가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는 것인지 보는 정도의 조율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서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기보다 내각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은 그냥 비서 역할만 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야권 인사를 끌어안는 내각까지도 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정한 실력자라면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에만 동의하면은 가리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집권 초기에 추진하여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면하겠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집권하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임 이후의 첫 국정과제로는 코로나 긴급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취임하면은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해서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북 정책 기조로는 비핵화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공조, 확실한 기조로 간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열어두지만 쇼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좋습니다. 김정은과 만나면 만나지, 그러나 쇼로서 만나가지고 비핵화 사기극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남북 관계를 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짧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첫 인터뷰에서 내용이 참 충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를 누구는 안 되고 뭐 교체 이런 것보다는 키워가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운영을 하면서 항상 청와대의 폐해가 대통령을 비서실의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실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현장의 장관들과는 덜 만나고 대중들과는 거의 만나지 않고 기자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견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매주 한 번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70몇 년 동안 더 진전된 줄 알았더니 문재인에 와가지고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오를 것이냐. 첫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된 다음에 약 16%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을 앞서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이 집권 세력 안에서 큰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검찰이 우선 이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이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입이 좀 리스크입니다. 그 말을 너무 표독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잘하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가볍게 더구나 내부 총질 비슷한 이 분열적인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의 입을 잘 단속하고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이미 당원에 의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총재입니다. 그 밑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